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 초부터 노동계 이슈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들어서 이 산적한 노동계 현안 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참 어렵다는 얘기들은 다 공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계 현안을 좀 다뤄보는 시리즈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한국노총위원장에게 묻는다. 산적한 노동계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아주 바쁘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진짜 바쁘시고 점점 더 바빠지시겠네요.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국민들께 설 연휴 직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그렇게 오래 끌던 광주형 일자리 일단 타결이 이뤘습니다. 한국노총은 굉장히 이거 환영의 뜻을 표하셨던데 어떻게 한번 평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일자리들이 없어서 청년들이 갈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떠나는 기업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하여튼 새로운 우리 노동계 현안의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다. 뭐까지 논평하는 평도 있었는데 반면에 민노총에서는 야,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제 그 부분에 당연히 이 동종업종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값 임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노총 입장에서도 많은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뭔가 쟁점이 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노동권, 그러니까 단체 교섭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자동차 35만 대 생산 달성할 때까지 단협을 뭐 유보한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자칫 노동권 기본권을 갖다 훼손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쪽이 이제 우리 노동계 입장이겠죠. 법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이라고 봤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게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참 크게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사입니다. 한 가지 저도 이게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궁금했던 게 금속 노조라든지 자동차 쪽 관련 그 근로자들이 전부 민노총 산하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새로운 근로자들은 그쪽 계열 분들이 가야 될 텐데 정작 그 쪽에서는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게 뭐 다른 데서 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 지역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잡아두는 그런 효과들,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대도시로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균형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생산 유발 효과들이 일어남으로써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사인은 사인대로 됐는데 잘 안 지켜지면 어떠냐, 이제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뭐 법에 허용돼 있는 권리들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뭐 지금 상태로는 아직 그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들이고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달 수는 없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옛날에 노사정이죠. 이쪽 얘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설 이후에 노사정 아니면 또 형사노위 회의가 다시 이제 열리고 이제 복귀를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뭐 결정하신 거죠? 그동안은 경사노위가 사실 원만하게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회의 불참을 선언을 했었고, 그게 이제 3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좀 더 성실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로. 아니, 저희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한노총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라든지 노사정이라든지 이런 대화를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참여하는 쪽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우대할 부분이 있으면 우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부나 이쪽이 민노총에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로서는 속상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죠. 한국노총의 기조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투쟁과 대화,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은
그 참여한 사람들도 인정받고 또 사회적 대화가 왜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게 될 시간들이 오리라고 봅니다. 네, 네.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민노총 쪽 입장을 대변하시기엔 좀 불편한 분이 있지만 민노총은 좀 사회적 대화 자체를 좀 부정하는 듯한 세력이 좀 뭔가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에 참여하셨으면 굉장히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발하게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국민들 바람입니다. 그 사회적 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세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간격을 좁히는 건데 네. 그 과정에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적 대화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해서 네. 아직 신뢰가 그렇게 깊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저해 요인은 바로 그런 노사정 간의 신뢰 문제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민노총이 불참한다고 그래서 이 경사노위가 진행되지 않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죠. 불참하면 불참한 대로 참여하는 사람끼리 해야 예,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여기 노동계를 대표하는 또 예. 한노총이 참여를 했고요. 예. 여기서 올해 그 다뤄야 될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당장 뭐 최저임금, 탄력근로 문제, 또 ILO 100주년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 개정 문제 등등 네, 많은데 네. 우리 김 위원장께서 올해는 이제 뛰쳐나가시지 않는 거죠? 합당하실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내를 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지 네네. 그 또는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대화가 한 발자국도 진척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제가 올해 다뤄야 될 주제로 아까 몇 가지 열거를 해봤는데 네. 우리 김 위원장께서 제일 좀 현안이다, 중요하다 어떤 거 먼저 우선순위를 꼽으시겠습니까? 당장 코앞에 이제 여야 사당이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 경사노위에 합의가 안 된다면은 네네. 2월 안에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네네. 제일 코앞에 있는 문제는 탄력근로에 관한 문제겠죠. 탄력근로의 문제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52시간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적용되다 보면 어떤 뭐 수출이든 국내수든 일감이 확 몰릴 때 몰리다 보면은 네. 어떤 주에는 52시간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평균적으로 52시간을 채웠느냐 안 채웠냐를 보통 지금 법에는 3개월 단위로 이제 점검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요거를 좀 늘리자라는 게 지금 재계 쪽이나 정부 예, 쪽. 그렇죠. 예. 국제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3개월이 보통입니까? 좀 짧은 편입니까? 국제적인 추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하.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로사, 돌연사, 자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정말 이 저녁에 있는 삶 그리고 고용을 늘리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그래서 두고 52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이 작년에 개정이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실제 이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52시간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사용자 처벌 조항을 6개월간 유예해주고 이번에 다시 2개월을 유예를 해줘서 실제는 아직 52시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 그렇죠. 단축이 네. 안 됐거든요. 그리고 법 부칙에 보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하기 위한 준비를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시간 단축이 안착도 되지도 못했었고 시행도 안 된 상황에서 법에도 그렇게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자는 거에 대한 우선 반발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이 부분에 그러면 평균 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해보고 나서 아니요.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같이 이제 물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설령 우리가 뭐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네네. 하더라도 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경사노위에서 네네. 탄력근로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탄력근로가 사실은 어떤 업종이 필요한 건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정부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탄력근로를 하고 있는 데는 3.2%밖에 안 네. 됩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기업도 6.9%밖에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독일이 한 6개월로 돼 있고요. 예. 일본은 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뭐 맞습니까? 조금씩 좀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3개월이 굉장히 너무 짧게 잡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연하게 물량이 확 쏟아질 때 좀 하고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이제 하소연 같아요. 네. 사실상 또 물량이 없을 때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고 네, 네. 하면은 우선 그러니까 업종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될 네, 필요가 네, 있다. 전 업종에 탄력 근로를 할 게 아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금 손실이 생기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임금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권을 네.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뭐 복잡해요. 포괄임금을 어떻게 풀어낼 그렇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이 있죠. 정부는 한 있죠. 6개월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동계에서 안 받으면은 하여튼 뭐 공익위원 아니래도 어떻게 해서 좀 제시가 되고 그걸 당 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한도총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는 조금 명분을 좀 살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선 실제 이제 3개월 단위라도 좀 제대로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지금 6개월이건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들을 해봐야죠.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네.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네.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거죠. 하여튼 뭐 진정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뭘 한번 꼽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탄력근로 그 다음에. 뭐 우리 노동계에서는 지금 사실 이제 노조할 권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낮다고들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건 반대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노조할 권리들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이런 문제들은 근데 조금 제가 그 부분 조항들을 보면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라든지 해고자의 임원 선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 현안에?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그 노조 자치주의입니다. 네.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해서 만드는 조직에까지 이렇게 저렇게 따질 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전체를 임원들 전체를 해고해 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노조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노사 관계나 이 과거 관행을 보면 과거에 이제 그런 식의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요즘 문화에서는 사실상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사례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너무 과거 계신 분들, 네. 좀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분들, 그걸 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냐라는 이제 뭐 98년도 아하. 노사정 대타협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업 단위의 그 실업자 노조 네. 또 해고자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음흠. 다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아하. 예.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노동계 입장에서는 있을 거라고 저도 그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부분 이 부분은 손을 좀 보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뭐 지금 방식이 꼭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가 이제 분리하는 거. 분리되는 문제죠. 지금도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그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안에서 조금 더 구간을 좁히고 제시하는 이런 걸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그 가구당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기업의 지불 능력을 그 기준으로 근거로 삼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 각 기업마다 다 사실은 천차만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나눌 것이냐, 통계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차등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기 위해서 네.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무리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뭐 경제 전체라고 해도 좋고요, 현재 어떤 경기 사이클이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 김 위원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심리적 붕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지금 우리 국민소득 3만 불, 그다음에 수출 6천억 불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그 실제 경제가 붕괴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발표된 산업 생산 증가율 같은 걸 보더라도 그 수치상으로 현격하게 낮아져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실물까지도 이제 얼어붙은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심리뿐만 아니라 실물까지도 이제 그 파급이 돼서 야 이렇게 가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만 그거 과거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라는 얘기들을 시중에서 지금 많이들 걱정하거든요.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통해서 먹고 네네. 사는 나라고 또 이미 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자본은 계속해서 인건비가 싼 데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머리를 맞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될 그렇습니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경기 따져서 노동계가 뭐 양보하고 할 문제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 전체적인 합의가 자 이제 노동계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전향적으로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우리 위원장께서도 동감하시나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은 노동계가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기업은 더 큰 양보를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네네. 체계들을 갖춰야 된다. 네네. 그래서 어떤 부의 분배가 우리가 기업 내에서도 노사간에 정말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네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성과가 났을 경우에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네네. 양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한노총은 그 조직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저희들이 있습니까? 이제 작년 말로 102만 됐습니다. 네. 지금 민노총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99만 한 6천 명, 100만 명 시대예요. 네. 뭐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민노총은 자기들이 이제 제일 노조다라고 네. 주장하고 나설 판 아니겠습니까? 한노총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실 수 있는 거가요? 뭐 조금 신경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사실입니까? 사실이지만은 누구나 사실은 노동조합의 우산 하에서 네. 보호를 받고 거기에 권리를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통쾌하게 대범하게 네. 나가야 될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 저쪽은 저렇게 빠르게 늘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민주노총의 그동안 그 비정규직들이라든지 노동조합의 보호를 못 받던데 조금 더 먼저 노력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뭐 열심히 해서 잘 싸운다는 이 시각들도 사실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한노총의 운동 방식이 이제 또 많은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지지를 받는 시기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체 그림을 보면서 노동계 전체 흐름을 우리 경제 전체 흐름을 잡아가는 쪽을 한노총이 한번 이번 경사노예 활동을 통해서 하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네, 그래서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도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굉장한 그런 부담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저는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네, 이 국민연금 국민의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네.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문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본다면은 지배구조들이 소수의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그보다 아주 막강한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업이 정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경영권을 일부 그런 잘못된 경영권을 통제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이 노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네. 정권이 이제 보수 쪽으로 넘어가서 거꾸로 네. 이 국민연금의 어떤 그 경영권 개입을 사용자 입장에 좀 유리하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또 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네, 되겠죠. 네. 특정한 데를 염두에 네,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경영권을 네. 정말 정상적으로 쓸 그러겠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뭔가 하여튼 정치적인 독립성, 그 경영권 개입에 관한 네.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해서 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네, 뭐 네. 금융권에서 뭐 어떤 곳에서 하겠다 네, 진행도 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동이사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경영계에서. 제가 그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오래전부터 사실은 노동계가 3분의 1 직접 이사로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뭐 유럽은 따지지 않더라도 네. 인근 국가인 대만 우리하고 환경이 비슷한 국가 아닙니까? 네, 네. 거기도 이미 이 공공 부분에는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네. 노동이사제가 네. 도입된 지가 5분의 1이 직접 네, 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 해봤자 기껏 1명이나 2명 들어갈 텐데 네, 네. 그분들이 가서 오히려 투명 경영을 하고 불필요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억제책도 낼 수 있고 네, 네. 또 그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모두의 제가 올해 참 노동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노동 현안 이거 굉장히 올해 굉장히 중요한 네. 모멘텀을 맡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한번 예. 해주시죠. 저는 이제 항노총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노동조합의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 확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네, 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대화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것은 모두의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 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안착시키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네. 또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큰 기대 좀 걸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대화라는 게 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대단히 어려운 거죠. 특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이 대화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사회적 대화 시작해 본다니까 누구도 함부로 뛰쳐나가지 않게 좀 잘 감시하시고 꼭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